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장에 있는 리케너스들을 간만에 또 소개할게요. 저번 영상에 리케너스를 좀 많이 데려오겠다고 영상으로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포기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 나이인데 얘네들을 막 몇 마리씩 데려오자니까 금전적인 부담감이 커가지고 한 쌍만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꾹꾹까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보조는 우리 현수. 자, 이 리케너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치류 도마뱀을 알고 있잖아요. 대체로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토케게코라던가 크레스 게코 이런 아이들보다 더 크게 자라서요. 최대 사이즈가 45cm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 큰 이제 게코 도마뱀 중 하나인데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한다고 해요. 그 평화로운 섬에서 사는 애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자라는 애들이라서요. 현지에서는 얘네가 사람 몸에 붙으면은 그 영혼을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종이고요. 실제로는 영혼보다 돈을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밥도 많이 먹지, 똥도 많이 싸지, 가격도 비싸지, 사육장도 비싸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알비노 리케너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단위로 분양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리케너스들도 로컬이라 해서 서식하는 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비싸다는 카나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마리당 수백만원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누아미나 누아나 이런 아이들도 못해도 100만원 단위는 하는 그런 고가종의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가 총 한 쌍을 키우고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수컷, 얘가 암컷이거든요. 이 구분하는 방법으로는요, 여기를 보시면은 수컷은 볼알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빵빵하죠. 위에서 보더라도 여기가 빵빵하고 얘는 좀 덜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수컷인 거고 없는 게 암컷이거든요. 이렇게 한 쌍으로 다 짝을 맞춰놓고 키우는데 웬만하면 한 마리씩 키우다가 서로 이제 필링이 잘 맞는 애들끼리 합살해서 키우기도 해요.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2마리의 수컷을 물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 수컷하고 사이가 좋은 건데 얘네가 서로 한 1년 넘게 지냈지. 네. 거의 1년 반 정도로 함께 지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얘네 둘은 부부로서 이제 완벽하게 정착을 한 거거든요. 겨울철 되면 리케너스들을 약간 이제 살을 찌우는 그런 계절이기는 해요. 애들이 번식 주기가 되려면 이제 봄쯤부터 이제 번식이 들어가거든요. 또 지금부터 리케너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막 살을 찌우기 위해서 각각 개별 사육을 하면서 많은 먹이를 주시는데요. 먹이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다가 이제 슈퍼푸드를 많이 먹이는데, 사실 리케너스를 키우다 보면 슈퍼푸드만 줄 게 아니라 그 외에 핀키라던가 바나나라던가 이런 귀뚜라미도 다채롭게 주시면은 애들이 훨씬 건강하게 잘 클 수가 있거든요. 아, 얘도 한번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귀뚜라미 찍지 말고. 너무 징그러워. 우리 꾹꾹까까는 뭐든지 다 잘 먹어요. 뭐야, 이렇게 잘 먹었어? 네. 확실히 뇌라는 게 있어요. 크레스 게코는 이거 구별을 못해요. 일단 입에 닿아야지 이제 눈치를 채는데, 얘는 눈앞에 먹이가 있다는 거 확실히 인식을 하니까 잘 받아 먹잖아요. 근데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바나나를 주면은 그 큰 바나나를 절반 가까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줄 때는,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또 애들이 밥 잘 받아 먹는다 해서 매일 주기보다는 한 3-4일 정도로 간격을 두고선 주시면은 애들이 더욱 건강해지거든요. 파충류는 신진대사가 느리니까 먹이 주는 주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잘 받아 먹죠. 확실히 애들이 무는 힘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한테 한번 손가락을 물리면은 살이 작살이 나니까 항상 만질 때 조심하시고요. 또 GT라던가 이런 로컬의 애들은 성격이 싸나운 경우 많아요. 그래서 만질 때는 항상 아래에서부터 장갑을 끼고 천천히 만지셔야지 애들이 겁먹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만질 수가 있고요. 사육장은 저희가 원래 이것보다 작은 사육장에서 키웠는데, 이번에 이제 사육장 옮겨줬어서 큰 데로다가, 사실 이 가로 사이즈가 이게 45, 높이가 90이었나? 60. 60에 90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키워주셔야지 애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 환경이 맞는데, 이 한 쌍을 너무 좁은 공간에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좀 마찰도 많이 생기고 또 짝짓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게끔 좀 넓은 데서 키워주셔야 돼요. 너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좀 다툼이 많아지는 것처럼 얘들도 약간 좀 떨어뜨려 놓고 키워야지 서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붙여놨는지요, 서로 1년 반 동안 같이 사는데도 알을 안 낳아요.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것도 무정란이었어요. 와, 박력 넘친다 이거. 수컷도 저기 확 짱 막혀있다. 저거 또 숨었다 저거. 말이 좋아서 에너스지? 그냥 저렇게 벽에 붙어있으면 그냥 붙은 똥이에요. 구분이 안 가 저건. 야생에서 저러니까 귀하지. 근데 얘네가 야생에서는 보호종이에요. 실제로다가 정말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얘네를 잡다가 걸리면은 그 나라에서는 되게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얘네가 워낙에 이제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덩치에 비해서 좀 밋밋해요. 느려 터졌지, 그리고 알도 많이 안 낳지.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서 이제 약간 유입된 외래종 이런 쥐들이라던가 이런 해충들한테 이 알들이 전부 다 먹힌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고 해요. 오히려 사람이 밀렵을 해서 키움으로써 개체수가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건 맞아요. 암컷이 1년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들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정도가 있으면 부활을 해요. 다만 문제라고 하면은 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귀뚜라미 다리. 크레스트 게코는 한 1,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얘네는 한 3년 정도는 키워야지 그때 번식이 되거든요. 최적은 4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번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나 입냄새나? 왜 킁킁대? 감기 걸렸어. 아, 그래 미안해. 형이 약간 그런 거에 예민해. 자, 하나 더 먹어볼까? 잘 받아 먹자. 애들이 먹이를 줄 때마다 먹는 방식이 달라요. 슈퍼푸드 줄 때는 되게 잘 핥아먹고요. 귀뚜라미나 펭귄 줄 때 이렇게 미쳐먹어요. 자, 사육장을 구성해 주실 때는요, 바닥은 에코어스나 바크 같은 걸 적절히 섞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내부 습도가 유지가 돼요. 습도는 최소 60% 이상은 유지해 주시고요. 온도는 얘네가 웬만하면 다 버티긴 하는데 30도가 넘어가면 그걸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최대 한 25도에서 28도 사이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그런 상태로다가 좀 애들이 벽에 붙어서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을 해주시면은 애들이 안정적으로 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파충류는 외관상 너무 애들이 잘 보이기보다는 애들이 짱 박혀서 안 보이는 환경이 좀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역시나 피규어를 하나 넣어주시죠. 밋밋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거 하나 딱 넣어주면은 완벽해.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정말 예쁜 사육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이제 카멜레온 키우던 사육장이었는데 서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으나, 예를 들어 최소한 이런 분비물 같은 경우는 다 치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 갖다 버려야겠다. 알겠지, 은수야? 네. 오케이. 자, 하나 더 먹여볼까? 잘 받아 먹어. 얘는 약간 야금야금이 아니라 진짜 톱톱톱톱 받아먹는 이 재미 때문에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이게 릴레이 피딩이라는 거. 애들이 약간 꼬다리만 물잖아요. 이때 막 천천히 떨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뭔가 사냥했다는 맛이 있는지 팍팍 먹어요. 이때 하나를 빨리 물려야 돼, 저거. 오케이. 내 손에 닿을 뻔했어. 자, 아무튼 많이 먹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내에서 리케너스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 이 사육을 통해서 번식까지 이어지고, 그 번식을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난 아이들을 분양을 하면서 약간씩의 수익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얘네들의 이런 뭐 종류라던가 로컬이라던가 성별 구분이 좀 쉽지가 않은 종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약간 사기를 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케너스를 키우신 분들은 약간 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이제 세심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입양을 하셔야지 그러한 데서 피해 사례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리케너스 키우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한 입양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꾹꾹깎아는 분양을 안 해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네, 저희 이제 주모님이 키우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문의는 주지 마시고, 뭐 인터넷에 보시면 리케너스 분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천천히 아이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 한번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꼬리 보면 약간 거지같이 생겨서 이 꼬다리가 약간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보고 막 꼬리 잘린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원래부터 못생긴 꼬리예요. 얘네들은 얼굴도 못생겼는데 꼬리도 못생겼어요.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마시고요. 꼬리가 특이해요. 여기는 거칠거칠한데 이 꼬다리만 부드러워. 약간 좀 들러붙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이거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딱 얘네를 만졌을 때 그 촉감이 대박이에요.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케너스 짝퉁 버전 할마이라 게코라고 있는데요. 걔네는 사육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니까 키울 때 저렴하다고 해서 덥석 입양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죽는 개복치라는 점 아시고 키우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